이게 오늘서부터만 이제 주야 아니고 이렇게 오전 오후를 거의 8시간 이상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될 텐데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이제 내일까지 수업하고 집에 가시면 한 이틀은 날아 누워요. 여자분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그냥 8시간 수업을 들으니까 그것도 빨리 적응이 좀 되셔야 되고, 오늘 오후에 절차론인데 절차론 가르치는 분도 꽤 잘 가르쳐야 아주.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큰 도움 될 거고, 거의 이제 후배격인데 현직 노무사예요. 노무사 강의도 오래 했고 또 현 노무사 일도 하고 있고 현재 하는 분인데, 절차론 강의를 벌써 1회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그 하여튼 뭐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딱딱 집어줘 이렇게 그럼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계획이 내년도쯤에는 이제 학원 앞에 돗자리 하나 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강의 이거 하는 것보다 돗자리 피는 게 더 수익이 낫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왔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서 있는 거지, 그죠? 자, 봐봐요. 이 책에서는 39쪽입니다. 3번 대목차 성질이라고 써 있고요. 우리 규정에서는 공문서를 그 성질에 따라서 법, 지, 공, 비, 민, 일로 구분하고 있다 해놓고 영제사조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일단 이제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사조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지금 두 문자를 따보면 이제 법, 지, 계속 이어서 공고문서의 공, 비치문서의 비, 민어문서의 민, 일반문서 일. 여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자 이제 첫 번째 보죠. 법규문서 보죠. 법규문서라고 해놓고 주로 여기는 법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해놨거든요. 법규 사항. 이제 법규라고 하는 말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겠죠. 그죠? 법규란 말 가장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법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은 게 뭘까요? 법령. 그죠? 그 속에 이제 구분하면 뭐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각정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치, 법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이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규.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헌법. 그죠?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각종령,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 2개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틀은 거예요. 이렇게 통틀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도 문서예요. 어떤 문서냐? 법규 문서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도 대통령령이니까 바로 법규 문서를 배우는 거죠. 종류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법규 문서, 헌법 위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시문서인데, 자, 지시문서는 보세요. 지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한테 어떤 사항을 지시할 때 쓰이는 문서래요. 그래서 일정 사항을 지시한다고 되어 있죠. 지시하는 문서인데 거기에는 이제 두 문자를 또 따봅시다. 훈, 지, 예, 일 이렇게 돼요. 훈지, 예, 일. 그거를 이제 행정법 배우시겠습니다만 거기서는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훈지, 예, 일인데 요 네 개를 묶었어요. 묶어 지시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 되는 거. 그러면 비교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져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봐. 훈령과 지시를 비교하시면 돼. 차이점을. 여기는 말이에요. 일단은 상하에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상하에서 훈령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반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시란 거는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거예요. 훈령,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하 간에 장기간 일반적인 사항의 지시이고, 두 번째 지시란 거는 상하 간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의 지시예요. 그럼 훈령과 지시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 구체적이냐의 차이죠. 됐고요. 세 번째 예규 보세요. 예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법규 문서를 빼고 얘도 법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규라는 것도. 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제시.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걸 예규라 문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일일 명령이야 뭐 이제 뭐 당직 출장 등 요거죠. 일일 업무에 관한 문서. 이렇게. 일일 업무. 그런 문서를 일일 명령이라 부르고, 여기는
외워야 돼요. 분지 예일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호, 2호입니다. 지금 봤던 게 뒤로 넘어가면 다음이 3호 공고문서 나오죠. 공고문서. 자, 이제 여러분은 그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 페이지 달라졌는데 공고문서는 한마디로 알리는 문서예요. 알리기 위한 문서. 알림 문서가 공고예요. 알림 문서. 근데 거기는 고시라고 하는 것과 공고로 구분하게 됩니다. 고시와 공고. 고시와 공고인데 여기는 차이점만 봐야 되겠어요. 고시와 공고인데 공통점 뭐다?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리는 거. 알리는 건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 알리느냐와 시간적, 효력, 지속 여부의 차이점이죠. 고시, 예. 각 시도 고시예요. 각 시도 고시 같은 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자 봐요.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러나 공고는 일정한 사항, 일반 사항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차이점이에요. 법령이 정한 사항이냐 일반 사항이냐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라는 거는 한 번 고시가 되면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이 지속이 돼요. 개표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거다. 그러나 공고라는 거는 단기적 효과밖에 없는 건 공고라고 그래요. 공고 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공고가. 하다못해 뭐가 있을까요?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공고예요. 그게 다. 시험 끝나면 그거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고문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것들이에요. 비치문서, 아니 그냥 뭐 내부로 비치야. 비치에 두고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치문서라는 거는 자 어쨌든 비자, 공자 이렇게 비치문서다. 그다음 민원문서죠. 민원문서.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래 한마디예요. 요구문서예요. 민원문서란 요구하는 문서야. 요구. 그걸 요구하는 문서를 이제 민원문서라 부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일반문서인데 다시 말해서 법지, 공비, 민 외에 나머지 모든 걸 다 그냥 일반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제 예를 들어 두 가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밑에 회보라는 게 있고 이제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크게 중요치 않아 이거는 그런 게 있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우리 대통령령, 우리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질에 의한 문서의 분류이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고.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연기해 보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41쪽에 보시면 제 4절 나오죠. 문서의 작성 형식이에요. 지금 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요. 법규문서. 금방 본 거죠? 네? 그죠? 그 다음 지시문서 안에 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훈지, 예, 일. 그죠? 공고문서 안에 뭐 있었다고? 고, 공. 그 다음 민원문서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일반문서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그럼 금방 봤던 거네요. 이게 금방 봤던 이게 뭐죠? 우리형 4조 규정이 되어 있는 성질에 따른 문서 종류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만들 때 방법이. 그리고 지금 내가 지워버렸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문서를 만들었다. 그럼 뭐 기한, 검토, 협조, 결제해놓고 결제 받으면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고 이건 공공기록물이니까 뭘 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록이란 말은 곧 번호를 붙이는 거야. 등록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번호. 등록이라는 건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서 하는 번호를 만들어서 하는 등록을 무슨 등록? 생산 등록 이렇게 했었죠. 받아서 하는 등록은 접수 등록 이랬잖아요. 여기다가 뒤에 번호만 붙여보세요. 자, 만들어서 붙이는 번호, 생산 등록 번호, 받아서 붙이는 번호, 접수 등록 번호 이렇게. 그럼 문서는 한 문서가 번호가 2번 붙어야 되겠네. 보내는 문서는. 그러죠? 그래서 한 장에 만든 데서 번호 붙여야 되잖아요. 무슨 번호를? 생산 등록 번호를. 받은 데서 또 붙이는 거예요. 무슨 번호를? 접수 등록 번호를. 그럴 때 여기서 이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번호 붙이는 방식이. 다시 말하면 공문서에 생산이건 접수건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왜? 등록하려면 그 번호를 붙일 때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책 봐요. 여기 누년 일렬 번호라고 된 게 있죠. 또 있어요. 밑에 뭐 있죠? 연도별 일렬 번호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거는 연도 표시 일렬 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저 번호를 붙일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한번 안 되면 뒤에 또 하면 되긴 되는데 이왕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면 좋겠지. 이 세 가지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 가장 보편화된 방식. 그게 연도별 일번호예요.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그러면 결론이 예건 가장 보편화 쓰이는 방식은 연도별 일렬 번호를 쓰는 게 보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연도별 번호가 어떻게 붙이는 건데 읽어봐야 한번. 자, 연도별로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을 해서 매년 새로 번호를 붙여요. 에? 그런데 연도 표시라는 게 없어. 이렇게. 자, 그러면 올라가서 이게 누년적인 한자가 쌓일 누자를 쓰는 건데 누적된다는 뜻이야. 누적 번호가 계속 쌓여간다.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연도와 관계없이 계속 누년 연속된다는 이야기는 쌓인다 번호가 계속. 그 말인 거고. 세 번째 봐요. 연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연도 표시와 연도별 일렬 번호를 뭐라고 되어 있죠? 붙임표로 이은 번호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봐요. 금방 봤던 법규문서 있죠, 이제? 법규문서는 법이죠, 법. 법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문이지. 1조, 2조, 3조, 4조. 만드는 방식이. 그죠? 그 다음 번호를 붙이래요. 무슨 번호를 붙이래요? 누년 번호를 붙이래요. 누는 번호가 무슨 번호입니까?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봐요. 얘. 이렇게 1234호 계속 쌓여.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지시문서 보니까 네 가지가 있죠. 우리게 지금. 거기 보면은 훈령과 예규 봐요. 훈령과 예규는 그 성격은 거의 법률 성격을 띄어요. 걔들 성격 자체가. 에? 그러니까 거의 법은 아닌데 법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무슨 방식이라고 써있죠? 거기? 조문이라고 써있죠. 또는 시문이라고 써있긴 한데 걔들도 뭘 쓰래요? 보니까 누년을 쓰래요. 누년을. 아, 그럼 감이 왔어. 거의 법적 성격을 띠는 문서들은 무슨 번호를 붙이나? 누년을 붙이는구만. 그게 쌓여가게끔 만드는 거죠. 쌓여가게끔 만든다. 왜 저걸 저렇게, 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건 눈에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봐요. 지시라고 되어 있죠. 지시 여기 하고, 지시가 뭐였어요? 조금 아까.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건데 썼어요. 자, 지시하는 건데, 밑에 봐요. 여기, 공고문서, 고시하고 공고가 있죠. 이건 알리기 위한 문서 있잖아. 알리기 하는 거. 그러면 지시나 여기 보니까 둘 다 어떤 번호를 붙인다? 여기 보면 연도 표시를 붙여. 얘네들은. 그럼 이해를 또 해봐야 되겠네. 연도 표시가 무슨 번호예요? 여기? 연도 표시와 연도별 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예요. 이해봐요. 예. 이렇게 지시 2020 다시 이음표 5호 이렇게. 여기 예시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일일명령. 자, 일일명령이라는 거 하고 일반 문서 안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회보라는 게 있어. 회보 이렇게. 거기 보면은 얘들은 무슨 번호를 붙인다고 되어 있죠? 연도별을 붙인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음 파트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요거를 그대로 정리해봐요. 그대로 꺼내봐요. 한번. 두 문자를 따봅시다. 법, 훈,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법훈예는 셋 중 골라봐요. 무슨 번호를 붙이라고? 누년 번호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 지공고는 연도 표시 일렬번호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 1회, 1 뭔데요 이게? 1이 1을 명령해요. 회자가 회버요. 여기는 뭘 붙이고 연도별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암기해놔야 돼.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학업의 성취도 상당히 그 깊고 빠른 것 같아서 자 이제 그 정보입법 만들자고요. 만들어. 주체가 누구다? 행안부에서 요번에 걸로 그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군중 밀집 뭐 어떤 뭐 지침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법 성격이니까 만들자고 이제 행안부자 A과에서 이게 처리과가 되겠죠?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거 정보입법이라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법을. 그럼 법규 문서를 만들려고 그러다니까 지금 법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법규 문서는 저 꼭대기 보니까 무슨 번호를 붙인다 그랬어요? 운원번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봐요. A과에서 거기 갑이라고 하는 어떤 기한자 공무원이 그 문제상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 정보입법인데 내용이 뭐라고? 군중이 밀집하는 적일 때 그 안전을 도모하기 어떤 그 법률을 하나 만들라는 거야. 그거를 어떤 문제 만들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이거를? 이걸 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아니 뭐 이건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절차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 공청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해봐야겠고 또 학계에 또 뭐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각종 뭐 법학자들한테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런 절차 먼저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뭘 만들 거 아니겠냐고. 그럼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한을 해야 되거든. 그럼 기한할 때 문서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문서가 뭐 할 문서라는 거야? 행안부에서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을 하려고 한 기한문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문서네. 이것도. 그래서 이게 문서가 뭐였다? 공청회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쳐. 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이 문서 하나가. 그 문서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법규 문서라고. 그럼 지금 제 손에 문서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한한 문서가 하나 여기 있고 지금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공문서잖아 지금. 그 문서가 얘 양쪽에 2개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개를? 둘 다 공문서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번호를 붙여야 할 거 아니겠냐고. 둘 다 번호를 붙일 거 아니겠냐고 2개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건 기한문이잖아요. 시행문이지. 얘도 번호를 붙이고 얘도 번호를 붙여야 돼. 근데 오른쪽은 무슨 문서라고 이게? 법규 문서잖아. 법규 문서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번호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누는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오른쪽 거는. 근데 왼쪽 거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일을 한 문서 하나 있잖아요. 예? 여기도 공문서니까 여기도 번호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번호 붙이는 거 얘는 뭐라고? 얘는 시행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셋 중에서 가장 보편화 쓰이는 방식이 무슨 방식? 연도별을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왼쪽 문서에는 연도별을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은 법규 문서니까 누년을 붙이는 거고. 이해했죠? 눈빛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 또 하면 돼 그러면. 근데 이제 같은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되는데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금방 아까 법, 지, 공, 비, 민의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서 외우는 거야. 요거를. 같이 묶어서 외워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서의 종류 및 작성 형식까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제 5절로 가봐요. 이제 42쪽이 되겠죠? 처음에 이 수업 들을 때 기초를 탄탄히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1차에 집중해야 될 때 꽤 도움이 돼요. 근데 2차를 잘 손을 못 대니까. 그때 돼서 거의 이제 좀 남아있죠. 안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열심히 해놓은 게. 그러니까 지금 막자 해놓으면 어차피 이제 한 4월 달 그때 되면은 이제 2차 손 못 대요. 1차만 해야지. 그때는 한 2달 동안 전유하다 보면 2차를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잘 해놓으면 그때 이제 한 번 들으면 다 살아나지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나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기초라고 하지만 그냥 기본이라고 치고 이걸 지금부터 하는 김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예습은 할 거 없어. 예습은 해도 안 되니까. 뭘 알아야지. 해도 안 돼. 그냥 복습만 하시면 돼. 복습만. 수업 듣고 그죠? 한번 잘 어차피 다 동영 찍어 놓으니까 다 열어 드리잖아요. 한번 다시 보든가 아니 빨리 돌려보기 하든가 되는데 빨리 돌려보기는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내 말이 무지 빠르거든. 그러니까 빨리 보기는 안 될 것 같고 배속은 안 돼요. 그냥 들어도 빠른 판인데. 자, 넘어가요.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회차 보세요. 14, 19, 20 연도수가 3번 나왔어요. 이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당분 안 나오겠는데? 그건 아니지, 누가 알아 그거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또 낼 수도 있지. 출제하는 사람들이 허점을 파고드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회차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뭐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나왔다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보세요. 자, 절이 성립과 효력 발생이에요. 그럼 책으로 돌아오셔갖고 목차를 좀 볼게요. 1번 대목차 성립, 2번 대목차 효력 발생이죠. 그렇게 놓고 이제 1번 대목차에 두 가지 있어요. 요건과 시기. 그다음 2번 대목차에서 이제 1번 목차는 입법주의 나오죠. 입법주의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넘기시면 2번 숫자 목차가 효력 발생 시기죠. 여기는 뭐 거의 다 출제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 다 출제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절 제목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네요. 문서가 언제 성립하는 것과 효력 발생 두 가지. 결론은 성립과 효력 발생은 서로 같은 때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성립에 대한 내용인데 성립은 두 가지 나오죠. 문서가 되기 위한 요건과 언제 문서가 되는 것인가 시기 문제 나와요. 그랬을 때 먼저 요건이란 거는 여기 요건에 부합되어야 문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 행정기관 내 권한 내 작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권한 내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절차 등에 대한 적법성 이렇게 되겠죠. 정리 보면은 권한 내 작성하는 것과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적법성, 실현 가능성, 절차 등에 대한 적법성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요건이라고 말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하고 여기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문서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성립 시기를 보죠. 시기 보시면 길어 보입니다만 보세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 방식으로 결재가 있음으로써 문서는 성립을 해요. 이렇게 앞서 이미 용어 정의 때 했습니다만 여기 서명 방식이 나오죠. 서명 방식은 아까 설명 다 이미 들었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전자문자, 전자이미지, 행정, 전자서명 등이 있겠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이문서냐 전자문서냐 어쨌든 서명 방식으로 결제가 되면 그때 문서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서는 결제 시가 곧 성립 시예요. 뒤에 배우지만 어쨌든 결제 방식은 또 다시 나올 게 있을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먼저 전결 뭐 등등 있으니까 뒤에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 책 보면 밑에 이제 그 서명 아까 했던 게 또 나온 거죠. 박스에 아까 했던 내용 다시 나온 겁니다. 볼 필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성립 시기를 보신 거였고 오늘 요까지만한 수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효력 발생이에요. 출제됐죠? 근래에 나왔네요. 보니까 효력 발생이 2020년도에 먼저 여러분 책보다 제가 조금 축약해 놨습니다. 이거는
너무 책이 길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입법주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표백이 있고요. 그다음 발신이 있고 이제 그리고 도달주의가 있죠. 그리고 요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표백주의라도 조금 우리가 봐두긴 해야겠네요. 보니까 자,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짧게 볼게요. 발신주의부터 먼저. 뭐 이 설명할 거 없죠, 이거? 그죠? 넘어갑니다. 발신주의 이해했다고 치고 요지도 그냥 한자 이해하시면 돼. 네가 알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일단 발신주의 생략 했어요. 뜻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개만 돼요. 표백주의라는 것과 도달주의인데 한마디 여러분들은 도달주의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도착돼야 효력이 생기는 견해인데 내려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볼게요.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민법상 의사표시 111조 써 있는 거 참고하는데 우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이 돼야 돼. 도착이 돼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올라가 볼게요. 표백주의라는 뜻은 뭐냐? 문서가 성립을 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예요. 성립한 때. 방금 내가 얘기했어. 문서는 언제 성립을 해요? 결자가 되면 성립을 해요. 결자가 되면. 근데 앞서 배운 게 또 있었어요, 아까. 문서 종류라는 걸 배울 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류에서는 첫 번째가 작성 주체, 두 번째가 유통 대상.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안 보낸다는 게 비유통 문서라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를 유통 문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있었죠. 대내, 대외 등이 있었다고요. 저 비유통 문서를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 그래요?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비발신 문서라고 됐고,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 그랬죠? 내부 결제 문서라고 했어요. 아직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네 가지를 외우자 그랬거든. 뭐 하려고 만든다? 아직 안 될 거야. 아직은 수립, 결정,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인데 내가 아직 외우면 되고 그거는. 자, 근데 얘는 안 보내죠. 안 보내니까 생각을 해봐요. 안 보내는데 어떻게 도착을 해? 아예 안 보내는데 도착할 수가 없잖아. 에?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가 동시여.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입법주의를 취할 때 무슨 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지. 에? 안 보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여기 내부 결제 문서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문서의 경우에는 합당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문서는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도착될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 결제 문서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부 결제 문서 외의 모든 유통 문서는 다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어요? 다 도달시지 그거는. 그러면 모든 건 다 얘 빼고니까 얘는 참 그죠? 모든 보내는 건 다 도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입법주의 4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책도 이렇게 짧게 알아두면 돼요. 길게 볼 거 없고. 그럼 넘기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기출됐죠. 보세요. 여기 일반어책 좌우지간 우리 규정은 도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근데 하나 우리가 주의하고 할 게 있다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문서 종류는 몇 종류요? 이렇게 말하겠구나. 문서 종류는 두 종류요. 종이문서랑 전자문서가 있어요. 전자문서. 근데 우리한테는 전자문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종이문서야 우편으로 가니까 도착이 되겠지. 근데 전자문서가 언제 도착되냐 이 말이야. 전자문서는 도착되는 때가. 그죠? 여기 있잖아요. 전자문서 경우라면은 수신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력되는 게 도착이에요. 입력되는 때가 도착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앞서 우리가 이미 배웠네요. 공고문서. 공고문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었죠. 뭐예요? 고시와 공고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는 예외야. 원칙과 예외잖아요, 지금. 그건 일반 원칙 써 있죠? 그건 예외라고 그래야지. 예외 규정 그래야지, 예외.
왜냐하면 거기 보면 지금 자 보세요. 효력 발생 시를 법에서 딱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시나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생겨요. 아직 이거 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3번 보세요. 3번. 자, 행정절차법 배웁니다. 앞으로. 제15조 쭉 가보면 이제 거기서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책 밑에 그 조문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 효력 발생 써 있죠? 그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제가 그건 안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써 있죠?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에 이거는 공시송달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요? 쭉 보면 공고 1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의미해봐요. 이게 마지막 수업에 여기까지가 있은 날과 공고 1부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있은 날과 공고 1부터의 의미 두 가지 의미는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다르죠. 같으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 게 뭐냐? 공고한 그 당일을 넣을까 뺄까 문제야. 에? 공고한 그날 넣을까 뺄까? 요 기간에. 그럼 여기 이거부터 거꾸로 먼저 공고 1부터 이렇게 말하면 공고한 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잖아. 공고 1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있은 날 그러면 그건 하루는 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서는 공관 우리 보통 초일 그래요. 첫날을 빼요. 5일의 기준은.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그렇지 않죠.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제6절 일반사항, 그 다음 쭉 나가는데 일반사항 정도는 뭐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다시 진행할 텐데 오늘 이제 첫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일단 4시간 수업을 해봤는데 들어보신 결과 아주 쉽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래요. 이게 만만하게 봐야 돼, 만만하게. 어렵게 막 보고 두렵게 보이면 안 되고 만만하게 봐야 이렇게 눈을 깔고 봐 이렇게 항상 볼 때. 내리 깔고 보면 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면 돼요. 저도 이제 어차피 오늘 첫 수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첫 수업이죠.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해볼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합격은 보장을 해요. 아셨죠? 믿습니까? 그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오후 수업 잘 들으시고 오후 수업도 재밌습니다.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